책임지고 장병들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진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 소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께 꽤나 진심인 팬입니다. 열린 병영, 소통하는 병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성큼 다가가는 여기는 행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여름도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맞아요. 너무 더워요. 네네네. 네. 근데 뭐니 해도 여름엔 뭐 산으로 바다로 훌쩍 떠나야 네. 여름을 그렇죠. 제대로 보낸 것 같잖아요. 그렇지요. 자, 아직도 휴가 계획을 못 세운 우리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우리 숨겨둔 핫플 하나씩 풀어볼까요? 우리 또 MZ 분들에게 가장 힙한 핫플은 힙스터들의 성지, 서핑의 성지 양양이죠. 양양. 시원하게 서핑도 즐기고 또 핫한 스팟들도 많아가지고 저도 꼭 가보려고 핸드폰에 저장했어요. 네. 아, 근데 사실 더운데 핫플은 좀 아니지 않나요? 여름에 쿨풀 아닌가요? 쿨풀? 쿨풀?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너무 많은 데 가면 좀 이제 지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 뭐 지리산이나 설악산 이런 데 이제 계곡들이 많잖아요. 계곡 같은 데서 이제 발만 담궈도 이제 엄청 시원한데 이런 데가 진정한 쿨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또 우리 대희 씨도 좀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 뭐 자손 씨 나이 정도 되면은 네네. 이제 그뭐 계곡, 네네네. 뭐 산 뭐 이런 게 좋은데 뭐 저 정도 되면 이제 집, 뭐 저 정도 되면 이제 집. 네, 시원한 배아에다가 집 욕조. 선물 받아놓고 이렇게 선풍기 딱 틀어놓고. 딱 이렇게. 지상 낙원이 따로 없다. 지상 낙원이. 자, 사실 휴양의 묘미는 나아이어. 뭐죠? 나만 아는 여행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여행 좋아하고 핫플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은은하게, 은밀하게 떠오르는 여행지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알려주세요. 우리끼리만. 요거 알려주기 아까운데.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무려 2년 9개월이나 문을 꽁꽁 닫고 있었던 곳인데 때묻지 않은 자연을 그대로 만날 수 있는 곳. 아무에게나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 곳. 어딘지 아세요? 알고 싶다. 바로 2년 9개월 만에 문을 연 경기도 연천의 열쇠 전망대와 태풍 전망대입니다. 전망대요? 이거 너무 좀 생각지도 못한 곳이어서 전망대라고 하니까. 생각지 못했어. 이 전망대에서 바라볼 수 있는 풍경이 기가 막힙니다. 50년이 넘도록 인간의 손길에 닿지 않은 천혜의 자연.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가면 그 천혜의 자연이 그냥 바로 내 두 눈에 예? 그냥 생생하게 이야. 담겨요. 맞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풍경은 정말 어디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이 DMZ의 이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껏 또 즐길 수 있는데요. 네. 특히나 이 전망대까지 가는 길에 뭐 유적지는 물론이고 습지와 뭐 폭포까지 이 아름다운 풍경이 무한대로 펼쳐진다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연천 태풍 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휴전선이 바로 600m 앞에 있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농장까지도 선명하게 볼 수 있잖아요. 봤잖아. 네. 진짜요? 진짜 이렇게 보면 육안으로 보이는데 딱 보입니다. 보면 북한 주민이 이렇게 지나가는 네, 거 보입니다. 네, 보이고 그 농장에 혹시 소가 몇 마리 있습니까? 소는 없었어요. 그랬어요. 네, 소는 못 봤어요. 소는 없었어요. 그랬어요. 네, 소는 못 봤어요. 그러면 그 전망대는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안보가 중요한 지역인 만큼 방문하기 전에 신분증을 꼭 지참하고 각 군에 철원군, 연천군, 뭐 고성군 뭐 이런 관광과를 통해서 네. 미리 사전 출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7일 전에는 신청을 해야지 입장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출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미리미리 서둘러 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 예약이 거의 지금 꽉 찼대요. 예,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 예. 인기 그리고 많습니다. 여기에 네. 하나 더. 인기 그리고 많습니다. 여기에 네. 하나 더. 네. 이 나라사랑 포털 회원에게는 또 엄청난 혜택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현역 병사는 물론 입대 전인 예비 장병 그리고 전역한 예비역까지 35%까지 할인되는 이 숙박 최저가 앱을 또 와. 이용할 수 있다고 우와. 합니다. 35%나. 몰랐네요. 자, 어마어마한 혜택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자, 설레는 여행 소식과 함께 시작한 행군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네.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 병행 프로젝트 행공기 첫 번째 코너입니다. 55만 국군 장병, 275만 예비역들의 리얼 공감 프로젝트 구상번 김대희 씨도 TV를 시청하고 있는 이군번도 함께해요. 보기만 해도 재밌는 사연, 유용한 정보가 쏟아지는 충성 TV 앞으로 모여. 기대돼. 기대돼. 충성팀. 나는 지금 에어컨이 좀 세게 틀어져 있어서 감기 걸린 줄 알았어요. 재채기하는 줄 알았는데 충성. 야 이걸 매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은데 좀 아이디어가 뛰어나다. 그래도 기대가 이제 될 것 같은데. 예. 자 지난주 일요일은 가수다 1일가 군대가 키운 전설의 레전드 역주행 신화 특집 반응이 대단했습니다. 맞아요. 마비가 됐어요. 저희 홈페이지가 네. 마비가 될 정도로. 어. 특히나 그 레전드 군통령들을 다시 볼 수 있어서 반가웠다라는 사연이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네. 자, 라떼들의 사연도 쏟아졌는데 이게 딱 두 부류로 나뉘더라고요. 레알 라떼, 라붐 팬클럽 라떼. 이들은 그쵸. 국민요정 라붐 인정, 행복이 라붐 특집 해주세요. 이런 사연이 좀 많아요. 맞아. 또 다른 라떼가 있죠. 네. 라떼는 말이야. 아. 하는 분들은 라떼는 소시지. 소시죠. 인정. 옛날 사람. 소시지. 소시지. 소녀시대. 소녀시대. 라떼는 소시였다. 소시지라고 그래요. 뭔 소리냐. 라떼 원걸이었다. 원걸. 야 아니다. 다 비켜. 시스타였다. 이렇게 본인 세대 군통령 특집을 해달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이 병사들 사이에서도 이 언급이 안 된 그 그룹들을 가지고 또 소개해달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저를 붙잡고 주인님 왜 누구는 안 나왔습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물어보는 통에 살짝 당황하기도 좀 했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럴 줄 알고 이번 주에도 저 혜인이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일요일은 가수다. 1일가. 이번에는 장병들이 사자우를 토하게 만든 그룹 특집 위문 공연 3대 대첩의 주역들입니다. 3대 대첩, 위문 공연은 3대 대첩이라는 게 이게 있나요? 이게 진짜 있나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 3대 대첩 당연히 알죠. 오. 네. 행주 대첩,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뭐 이런 게 떠오르는데 이거 아닌가요? 진짜 공연은- 당연히 아니죠. 아니요. 나도 그건 줄 알았네. 저도요. 그거 아니고요. 위문 공연 3대 대첩, 바로 평택 대첩, 가평 대첩, 철원 대첩입니다. 군 장병들과 예비역들에게 그 어떤 대첩보다 익숙하고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대첩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사실 처음 들어보는 대첩들이거든요. 저도. 자, 어떤 대첩들인지 한번 만나볼까요? 네, 자, 첫 번째 대첩, 철원에서 벌어진 대첩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3년 11월 4일이었고요. 위문 열차는 강원도 철원으로 향했습니다. 철원. 네, 공연장을 가득 메운 함성. 장병들의 함성 소리에 천지가 요동칠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녀들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에이스 오브 엔젤 AOA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AOA가 아 저기 철원 공선운동장에서 함성 했구나. 보이시나요? 뒤에 나오는 그 함성. 네, 오. 노래가 잘 안 들려요. 맞습니다. 대박. 침 흘리시는 들어보세요. 근데 사실 이게 AOA 노래인지 장병들의 노래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공감 같기도 하고. 네. 정말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정말 대첩이라고 부를 만할 정도인데 함성이 진짜 남다르잖아요. 근데 사실 이 노래가 약간 조금 저는 좀 생소하긴 한데 이게 저만 그런가요? 사실 나 노래는 살짝 좀 생소해서. 때는 룰라였거든요. 샤크라 베이비복스. 어. 누구죠?
네, 맞아요. 사실 AOA 데뷔는 2012년 7월이거든요. 그리고 대중에게 유명한 짧은 치마, 사뿐사뿐, 심쿵해 이런 노래들은 다 2014년 이후에 나온 곡들이고요. 근데 이 철원대첩이 펼쳐진 연도는 2013년이잖아요. 우리 국군 장병들이 AOA 가능성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당시 신인이었던 AOA가 철원대첩 이후에 군통령으로 등극하게 됐고 그 이후에 히트곡이 계속 뜨게 되면서 더 유명해지게 된 겁니다. 이 그럴 수밖에 없던 게 이 당시 이 AOA는 군대 행사 러브콜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군부대를 6번이나 방문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국군 장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니까 인기를 얻는 건 뭐 당연한 일이었겠죠. 네, AOA도 뭐 군통령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뭐 사뿐사뿐. 뭐 짧은 치마, 심쿵해. 뭐 이 세 노래가 군대를 유명해. 찢어놨다고. 네, 맞아요. 저도 들었습니다. 네. 네, 특히 그 요. 오, 느낌 있어. 드디어 괜찮았어. 네, 느낌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고양이 같은 고양이. 사선. 네, 맞아요. 오. 와. 잘한다고 하니까 계속해. 야. 자, 이거 사뿐사뿐 안 따라해본 사람 있어요? 없죠. 저 진짜 어디 뭐 저기 집에서 방송 갈 때도 걸어갈 때 항상 이거. 어쩐지 한동안 자, 여러분 김성준이도 한번 보여주시죠. 사뿐사뿐. 사뿐사뿐. 제가요? 네. 근데 진짜 맞나요? 우리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제가 그쵸. 알려주세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 내가 고양이다. 내가 고양이다. 마인드 컨트롤만 해주시면 됩니다. 진짜 몰라요. 마무리까지. 야. 이렇게. 고양이. 그렇죠, 고양이다. 네. 고양이다. 난 야옹이다. 마인드 컨트롤 다르네. 다르네. 라인이 달라. 다르네요. 당시 또 AOA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또 준비해봤는데요. 17사단에서 공연한 짧은 치마 영상인데요. 네. 보통 국군 장병들이 처음부터 노래를 떼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 영상을 잘 들어보시면 아주 맛깔나게 응원법을 하는 게 들려요. 잘 들어보세요. 뭐야 이거? 아, 멤버들 이름을. 네. 개성을 불러버리네. 인트로에 나오는 멤버들 이름 불러주는 거. 목 쉬었겠다. 이 마이크 대고 한 것 같은데 거의. 딱 좋아. 박초아. 박초아. 아, 뒤에 멤버. 맞아, 끝에 가사를 이렇게. 정말 폭력 있다. 네. 따라 할래야 따라 할 수 정도로 따라 할 수도 없어요 이게. 아, 딱 좋아가 아니라 박초아라고. 네.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한 좋아. 거구나. 네. 이름을. 저기서 무대를 할 때 저 소리를 듣게 돼요. 자꾸 무대를 해야 되는데 듣고 싶어서 무대를 하면서도 자꾸 듣고 싶어요. 듣게 되고. 아, 근데 진짜 좀 궁금한 게 저렇게까지 소리를 질러주시면은 내 노래 부르다가 파트 놓치고 막 이러지 않아요? 안 웃음이 들리니까. 터져서 노래를 놓친 적은 있는데 헷갈릴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근데 크게 막 응원해 주세요. 막 되게 오버하게 돼요. 근데 좀 들으면 아, 네, 약간 막 힘을 네, 힘을 흥분해가지고 예. 맞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죠. 맞아요. 아, AOA 인기 뭐 어마어마했죠. 뭐 당시에 군에서 했던 모든 설문조사에서도 AOA가 다 올킬을 했습니다. 위문열차에 초대하고 싶은 걸그룹 AOA. 와. 국군 장병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걸그룹 AOA. 군인들이 뽑은 올해의 걸그룹 AOA. 네. 자, AOA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이 그룹도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자, 당시에 AOA하고 양대 산맥이었던 그룹. 라붐. 위문 공연 전설의 떼창 영상을 보유한 그룹. 네. 난 라붐밖에 모르겠어. 자, 보시죠. 청순함의
네. 에이핑크 선생님. 아. 노래를 들으니까 알죠. 여기서부터 이제 폭발한 거죠. 너무 좋아하죠, 네.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너무 행복해 보이죠? 미소추 입술이에 쭉. 달콤하게 쭉. 추. 아, 몰랐지. 진짜 여자가 들어도 이렇게 달콤한 가사로 막 마음을 사로잡는데 그쵸. 우리 국군 장병들은 오직하시겠어요? 네. 에이핑크의 미스터 츄였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장병들이 추라고 하니까 이제 가사가 이제 고막에 그냥 쏙쏙 박힌. 녹죠? 네, 네. 맞아요, 진짜로. 추가 이렇게 정말 씩씩하게 들릴 수 있는지 진짜 몰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에이핑크가 미스터 츄 할 때 그 제11대 병무 홍보대사로 임명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병무청의 각종 홍보 무대 활동은 물론 육군훈련소에서 하는 현역병, 입영 문화제에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뭐 에이핑크는 근데 명곡이 너무 많죠. 아, 그쵸. 노노노도 있잖아요. 아, 노노노. 노노노노노 노노노노 그렇게는 안 돼. 노노노. 노노노. 노노노노노노. That's no no. 네. 요것도 그럼요. 떼창하기 참 좋은 노래거든요. 알죠? 슬퍼하지 마. 노노노.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노노노. 무슨 노래? 노노노. 혼자가 아니야. 정말 그 트로트 경연대회 한번 나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혜인 씨 부탁해요. 오늘 할 일이 많으시네요. 네. 슬퍼하지 마, 노노노.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언제나 나 내게 항상 빛이 되준 그때. 이거지. 이거예요. 이겁니다. 진짜 바로 옆에서 들으니까 네. 와, 귀호감. 소름이 끼친다. 네. 귀가 흘러내리셨네요. 귀호감 지금. 진짜로. 누구한테 미안하다고. 소연아 미안하다. 어쩔 수가 없다 소연아. 이미 늦었다. 웃겨.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좀 네. 주옥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장병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힐링송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또 받았죠. 이 당시 에이핑크가 이 장병들의 힘든 군 생활에 말 그대로 이 한 줄기 빛이 되어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노노노가 발매된 2013년도부터 미스터 츄가 발매된 2014년도까지 군대에선 그야말로 에이핑크 전성시대였는데요. 국군 장병들이 직접 투표한 진정한 군통령 설문조사에서 1등을 하기도 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두 그룹 모두 좋은 노래로 다시 찾아와 주기를 바라면서 자, 다음 대첩은 어디죠? 네, 자 이번 대첩은요. 경기도 평택에서 벌어진 평택 대첩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1년 9월 6일 여름이 채 가시지 않아 푹푹 찌는 날씨에도 우리 평택 2함대 해군 장병들은 지치지 않고 꿋꿋하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가요? 그리고 무대에 이분들이 등장하자마자 푹푹 찌던 무더위가 한 방에 싹 가시기 시작했는데요. 평택 대첩의 주인공 썸머퀸 시스타입니다. 시스타. 아, 시스타. 아, 이게 넋이 나간 채 이렇게. 아, 이거는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말. 얼마나 신났을까 우리 장병 여러분. 장군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거 네. 진짜. 쿨쿨. Yeah, Mr. Cool. 괜찮으세요? 괜찮으신 거죠? 아, 엄청나게 뛰었어요. 예. 와, 환호 선수 대단하잖아요. 그쵸, 그쵸. 예, 어마어마하죠. 네. 예. 이 당시 현장에 있던 이 장병의 말에 따르면 네. 또 이러다 평택이 또 흔들리는 거 아닌가 싶었다는 또 이야기도 있고. 그 정도로. 그 정도 될 것 네. 같아. 또 이 어마어마한 사자 후에 어. 이 귀가 멍멍했다고 어. 해요. 네,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SNS를 타고 급속도로 퍼지게 되면서 시스타가 군통령 대열에 합류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네. 아, 근데 시스타의 노래는 뭐니 해도 여름에 들어줘야 되는 거 맞아요. 진짜. 여름 겨울 하면 때, 시스타, 맞아요. 시스타 하면 여름이죠. 그렇죠. 바로 나오죠, 이렇게. So cool. Shake it. Touch my body. 시스타 대표곡들이 모두 이 썸머에 그죠. 나왔잖아요. 게다가 멤버들이 다 이제 노래실을 또 뛰어나고. 아우, 맞아요. 그냥 맞아.
끝을 모르는 그 고음을 듣고 있으면 그냥 여름 더위가 싹 가시는 그런 기분이었죠. 맞아요. 네. 자, AOA의 철원 대첩 그리고 시스타의 평택 대첩까지 알아봤는데 이제 가평 대첩 남았죠. 네. 이건 어떤 그룹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자, 때는 바야흐로 2012년 6월 18일 경기도 가평의 한 부대였어요. 당시 위문열차 MC가 실력과 외모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가요계의 여신이라고 외치자 흡사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듯 장병들이 튀어 올라왔어요. 후대 사람들은 이를 일컬어 가평 대첩이라 부르고 이들은 새로운 구통력에 등극하게 됐습니다. 바로 가요계의 여신 헬로비너스입니다. 헬로비너스 헬로비너스. 헬미. 무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앞으로 조금 나오시죠. 오늘 헬로비너스 분들을 기다리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열기가 이렇게 한번 느껴져요. 하트 헬로비너스의 가평 대첩에는 특이점이 있는데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글쎄요. 그냥 다 네.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냥 소리 부르고 이게 소리 지르고. 헬로비너스 데뷔가 2012년 5월 10일이거든요. 네. 근데 가평 대첩 날짜는 2012년 6월 18일. 어? 무려 데뷔한 지 한 달 만에 엄청난 환호와 호응을 얻으면서 가평 대첩이라는 역사를 써낸 거예요. 그렇구나. 네. 네, 맞습니다. 이 영상도 인터넷에 화제가 되면서 새로운 군통령의 탄생을 알렸다고 합니다. 와. 역시 이제 우리 군 장병들 어떻게 보면 또 걸그룹의 사랑이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아, 데뷔한 지 사실 한 달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룹에게 정말 뜨거운 환호를 보내줬으니까 네. 말이죠. 이 맞아요. 이 헬로비너스의 남다른 센스 또 화제가 된 적이 있죠. 네. 이한 군부대 행사에 참여했는데 갑작스럽게 군가 요청을 받은 거예요. 오. 김대희 씨, 혹시 멸공의 횃불 한번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멸공의 뿔을 모르는 그 군필자가 군필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예, 군필이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면. 아 그렇죠. 그럼요. 멸공의 횃불 아래 역시 목숨을 건다. 역시 군필은 다릅니다. 역시 아. 행운기 MC 나오십니다.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멋지게 이 멸공의 횃불 그리고 덤으로 멋진 사나이까지 불러서 와. 장병들에게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다고 합니다. 오. 이 군부대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이 국군 장병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군가를 평소에도 연습을 했다고 아 해요. 대단하네. 군가.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사나이 멋진 사나이. 당시 헬로비너스가 신인이었는데 저렇게 큰 무대에서 떨지 않고 공연했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나 신인들에게는 위문열차가 진짜 좋은 경험인 게요. 위문열차 공연은 일단 관객들의 함성 소리가 엄청 크고요.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늘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군부대에서 꾸준히 공연을 하다 보면 웬만한 무대에서는 떨리지도 않고 네. 좋은 무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민열차 역시. 네. 역시입니다. 역시는 역시입니다. 네. 자, 저희가 위문공연 대첩의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있네요. 위문공연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더 폭발적인 지지를 얻게 되었다. 와. 자, 거기에는 물론 장병들의 폭발적인 응원이 있었고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요일은 가요다. 일일가. 요즘에 어떤 세상입니까? 디지털 시대, 온라인 시대, 메타버스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온라인에서 대첩을 일으키신 분이 있어요. 구걸과 라붐을 제외하고 위문열차 공연 클립으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분. 누군지 아세요? 아시면 제가 상품 드릴게요. 소녀시대, 소녀시대. 아닙니다. 시스타. 원더걸스. 아니에요. 오. 요즘에는 SES. 저는 프로미스 나인도 군대에서 많이 듣는 아, Stay 아프나. with me. 오. 네. 제가 힌트를 드리면 이거죠. 에? 산다는 건 엄지? 참 따봉. 산다. 이런 일이죠. 산다는. 아니, 근데 이거면은 사실 이거잖아요. 엄지척. 아, 엄지척이면 뭐. 엄지. 예. 엄지척. 정답입니다. 오, 진짜. 정답이에요. 당신이 필요해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 사랑을 받으려고 나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장르를 불구하고 너튜브 조회수로 온라인을 평정한 온라인 대접의 주역 바로 가테리 여신 홍진영 씨입니다. 나 힌트 보고 바로 알았는데 저도 설마 했거든요. 네. 트로트니까 설마 이 생각을 했었어요. 홍진영 씨가 위문열차에 나온다고 해서 많이 놀라셨죠? 깜짝이야.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예, 사실 위문열차에 걸그룹만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이 걸그룹부터 트로트, 락, 클래식까지 네. 장병들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홍진영 씨도 무려 20번이 넘게 위문열차 공연에 올랐다고 합니다. 홍진영 씨의 배터리는 군기로 충전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병들이 뜨거운 호응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아니, 가사가 귀에 콕 박히잖아요. 맞아요. 축도 함지착, 함지착. 네, 무려 미안하다 서연아. 네, 진짜 무려 300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걸그룹 못지않은 파워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충성TV 1일가 제2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아, 아쉽다. 혜인 씨가 오늘 뭐 네.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장명 여러분들 오늘 소개해드릴 띵곡들을 풍부한 음질의 이어폰을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행군기에서 준비한 이벤트에 함께 해주세요. 문스타로 삼행시를 지어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 블루투스 이어폰을 보내드립니다. 아래 나가는 행군기 SNS 주소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행복한 내일을 위해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사건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장병들의 행복한 병영 그리고 인권을 위해 행군기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껏 관습이란 이름으로 자행되어 악습, 불합리한 관행, 이제는 안녕. 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네, 오늘도 육군본부 과학수사센터의 윤대중 수사관님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대중입니다. 범죄자의 심리를 꿰뚫어 사건의 핵심을 파헤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볼까요? SNS들을 타고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했어요. 진짜 너무 충격적인 일이네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도 안 돼. 야, 이거는 입에 와. 입에 담기도 좀 그렇다. 네. 와. 어느 날 인터넷에 글 하나가 올라옵니다. 글의 내용은 아주 충격적이었는데요. 신하영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목, 클럽에서 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아요. 네, 몇 월 며칠 밤 11시경 친구와 클럽에 갔습니다. 춤만 추고 놀다 오려고 했는데 휴가 나온 군인들이라면서 자꾸 말을 걸더라고요.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귀찮게 굴길래 술 같이 몇 잔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기억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모텔이었고 어제 클럽에서 본 남자 둘이 제 옆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이 뒷부분은 방송에 나가기가 좀 너무 적나라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두 사람 다 본인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는 중입니다. 정말 미치겠어요. 기억이라도 나면 뭐라도 할 텐데 너무 답답합니다. 진짜 너무 충격적인 일이네요. 너무 끔찍한데요. 진짜 막 모르는 남자가 둘씩이나 이렇게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진짜. 근데 용의자가 2명인데 서로 아니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SNS들을 타고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나왔고 바로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래도 용의자가 잡혀서 다행이네요. 그렇죠. 용의자는 같은 부대에 복무 중인 A 병사와 B 병사.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했어요. 본인들도 당일의 기억이 아예 없다고 진술했죠.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난다고 잡아댄다고 이게 다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더니 얼마 안 가서 두 용의자가 진술을 이제 번복합니다. 두 용의자 모두 상대방이 범인이다라고 지목을 하는 거죠. 이제 나는 아닌데 제가 범인이 틀림없다라고 뭐야? 말이죠. 이게 무슨 상황이죠 이게 지금? 피해자는 당일 사건에 대해서 전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가해자는 서로가 서로를 범인으로 지금 지목하고 있으니 수사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수사 기법과 수사 방법은 다 해봤는데 물론 DNA도 수집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건 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신고된 내용이라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였어요. 모든 범죄가 다 그렇지만 특히 성 관련 범죄는 빠른 신고만이 범인을 잡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동안에 그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건에도 일단 사건 당일에 CCTV를 체증하기 위한 수사가 먼저 이루어졌고요. 그랬더니 CCTV에 의외의 인물이 한 명 포착이 됩니다. AB 병사의 후임인 C 병사. 네? 갑자기요? C 병사의 모습이 CCTV 영상에 촬영된 건 클럽이었어요. 그러니까 C 병사는 그래서 이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았죠. 이제 그랬더니 C 병사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는 겁니다. 먼저 A 병사는 부대원들이 다 기피하는 사람이었다. 왜냐? 입만 열었다 하면 입에서 계속 음란폐설이 조금 농도 짙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주변인들에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원래 저질이었구나. 그래서 그 A 병사는 휴가 때 자신이 얼마나 문란하게 놀았는지 그리고 과거 여자친구와 뭘 했는지를 그냥 쉴 새 없이 떠들어요. 진짜 이 음담패설을 사실 또 불쾌해하는 병사들도 많았지만 아무리 또 뭐라고 할 수도 없었던 게 그 A 병사가 또 이제 최고참이었거든요. 아 진짜 너무 싫었겠다 진짜. 듣기 싫은 걸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억지로. 맞아요. 또 매일 듣고 있으면 진짜 정신까지 아. 피폐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A 병사의 음담패설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병사가 있었어요. 어? 비병사. 정확하십니다. 둘은 이제 한마디로 베프였는데요. 매일 같이 이제 붙어 다녔다고 해요. 심지어 이제 휴가 날짜를 맞춰서 같이 클럽에 다니고 했다고도 하고요. 사실 뭐 외출 외박도 아니고 휴가 나가서까지 만난 정도면은 사실 되게 친한 거거든요. 둘은 특히 이제 유흥 쪽에서 죽이 아주 잘 맞았다고 하고요. 근데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 이 두 병사가 C 병사에게 은밀하게 접근을 합니다. 왜죠? 아 제발. 뭘까요? 너무 싫은데. 사건을 맡았던 수사관의 말에 따르면 C 병사는 무척이나 잘생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연습생을 하다가 입대한 병사였거든요. 아이돌 연습생이면 뭐 말 다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생긴 병사한테 접근을 했다는 건데 이거 좀 냄새가 나죠? 낌새가 이상하죠? 느낌이 오네요. 뭔가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할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이제 뭐 이 C 병사에게 접근한 두 병사가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휴가 날짜에 맞춰서 셋이 같이 클럽에 가자. 술값은 우리가 다 내주겠다. 여자들을 만날 수 있게 그냥 테이블에 앉아만 있어라. 한마디로 이제 꼴값이죠. 아 진짜. 꼴값. 사실은 그 C 병사는 유흥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오히려 이제 기피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제대 후에 연예계 진출이 목표였기 때문에 C 병사는 애초에 문제가 될 만한 장소는 아예 피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C 병사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애둘러 거절을 했는데 이 두 병사, 그 A, B 병사가 생각보다 집요했던 거죠. 아 진짜. 그러니까 싫다고 하면 좀 내버려 두지. 그쵸. 뭘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보고 그러고 있어. 그런데 이제 그 C병사가 그 요청을 계속 거절하니까 두 사람이 이제 C병사를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 처음에는 그냥 뭐 폭언이나 가벼운 뭐 폭행 정도였는데 점점점 그 괴롭힘의 방식이 심해지고 이상해집니다. 한번 이제 충성마트에서 냉동식품을
50인분을 사와요. 5인분이 아니라 50인분이면은 그냥 포대로 들고 온 거예요. 50인분. 그리고 이제 시병사가 다 먹을 때까지 그거를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고 다 먹어요? 다 먹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이거 목숨 걸고 먹는다고 해도 사실 4인분, 5인분 정도까지는 어떻게 먹겠지만 정말 못 먹어요. 그럴 때 쓸 돈 있으면 적금이나 붙지. 그러니까요.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진짜 못됐네요. 진짜 뭐 그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괴롭히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병사가 그 음식을 꾸역꾸역 먹다가 어떡하겠어요. 그대로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합니다. 결국 이제 백기투항을 하고 더 이상 이제 버틸 여력이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이제 군말 없이 휴가 때 클럽을 따라가게 됩니다. 아이고야. 아니 몽따주에 자신이 없으면 헌팅을 안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엄한 사람을 괴롭혀? 그러게요. 천인치가 휴가 때 가족들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진짜 너무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시병사의 진술은 여기서 끝이었어요. 클럽에 같이 갔고 여자랑 선임들이 합석을 한 뒤 본인은 먼저 클럽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니까 CCTV에서도 시병사의 행적을 뒷받침해주고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시병사는 알리바이가 일단 확인이 된 거죠, 이제.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피해 그 여성분에게 술을 먹인 건가요? 다시 용의자로 지목된 두 병사를 조사실로 불러서 취조를 했어요. 그런데 둘이 마치 합의라도 맞춘 것, 둘이 짝이라도 한 것처럼 같은 진술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 모텔이었고 웬 여자가 옆에 누워있더라.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진짜 속이 탈 것 같아요. 피해자분이 방법도 없어 보이는데 진짜 큰일이네요. 과연 방법이 없을까요?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네. 피의자를 편안한 의자에 앉히는 방법이죠. 긴장을 풀도록 한 다음에 잠재의식이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사건 당일에 대해 세심하게 질문을 하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 뭔지 아세요? 이거 근데 이게 최면 최면 수사. 수사. 네, 맞습니다. 실제로 하는군요. 예, 그럼요. 대박. 그러니까 법체면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제가 들려드릴게요. 근데 이 사건에서도 결국은 법체면사를 통해서 피해자의 그때 당시 기억을 인출하는 데는 일단 성공을 했어요. 누구였나요? 누가 범인이었나요? 조사를 네. 피해자가 기억하는 범인은 바로 둘 다 했습니다. 둘 다 했습니다. 말도 안 돼. 둘 다. 야 이거는 입에 와. 입에 담기도 좀 못타서. 네. 이거 짜고 지금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만취를 하니까 일단 둘이 공모를 해서 같이 모텔까지는 같이 갑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A 병사가 모텔에서 들어가자마자 술이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먼저 잠이 들어요. 그리고 B 병사가 혼자 이제 범행을 저지르죠. 그러고 나서 B 병사가 또 잠이 듭니다. 그때 A 병사가 잠에서 깨어나서 또 똑같이 범행을 저질렀던 거예요. 어떡해. 이거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둘 다 범죄를 저질러 놓고 서로 이제 남 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 아니다, 쟤다. 쓰레기네 그냥. 더 놀라운 사실은 피해 여성이 법체면 수사 진술을 바탕으로 A 병사와 B 병사는 거짓말 탐지 검사를 했는데 본인들의 범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와, 자, 다들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방송 나가도 되나요? 말이 솔직하게 없어가지고. 얘기하면 방송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역대 네.
저희 그 사건의 재구성 사건 중에 가장 최악의 사건이 아닌가. 역대급이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고생했다고 휴가 보내놨더니 성범죄나 저지르고 말이야. 진짜 이거 너무 화가 납니다. 근데 뭐 이런 사건이 제발 많지 않다고 이게 굉장히 드문 경우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제발. 사실 너무 많아서 다 알려드리기가 힘들 정도예요. 오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부대 후임이나 동기들이랑 같이 이제 클럽에 가서 헌팅을 하고 만취가 된 상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간 다음에 여성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서 성폭행하는 경우죠, 이제. 그러니까 심지어 휴가 중에 뭐 대학 동아리 모임 이런 데 같이 참석했다가 뒤풀이하는 과정에서 같이 또 술 먹고 만취된 것을 핑계로 갇힌 여성들에게 강제추행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와 진짜. 클럽에서 헌팅을 한 여성이 이제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그 거절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간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니 거절을 했는데 왜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거절이 튕긴다고 생각을 했다. 소위. 결국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는 피해자를 끝까지 따라간 가해자가 아파트 복도에서 이제 강간을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진짜 왜 그러는 거지? 왜 그러는 거야? 네, 결국은 이제 주거침입 강간으로 처벌을 받게 됐는데 주거침입 강간은 7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하고 있는 중범죄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반드시 거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제발. 좋겠습니다. 아 진짜 도대체 왜 성범죄를 저지르는 걸까요? 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루저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범죄자들이 어떤 배경은 좀 다양하지만 그래도 일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기분을 느끼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고요. 그러다 보니 대인관계에 대한 기술도 좀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여성들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성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절의 신호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어요. 또 자신이 확실히 통제 가능한 약한 피해자를 찾는 공통점도 있고요. 이게 이제 오늘 사건에서 이제 2명의 성범죄자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 A 병사랑 이제 B 병사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A 병사 같은 경우에는 음담 패스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병사였잖아요. 뭐 싫어하는 병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융 경험담을 또 무용담으로 또 내놓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듣기 싫은 이야기를 억지로 들어야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인권 침해죠. 네, 맞습니다. 예리하십니다, 역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듣지 않을 권리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헌법 10조에서 말하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 병사들의 쉬는 시간을 방해했기 때문에 휴식권 침해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럴 때 나는 음담 패설을 듣기 싫다라고 또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으면 사실 좋은데 맞아요. 이게 또 선임한테는 또 이렇게 또 함부로 하기가 또 쉽지가 않거든요. 이럴 때 뭐 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원치 않는 음담 패설을 하는 거는 언어폭력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백하게 위법한 행위이니까 주저하지 말고 상관에게 보고를 하거나 1303 국방 헬프콜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A 병사가 자꾸만 성적인 얘기를 떠벌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이런 좀 개인적인 뭐 성적인 이야기를 떠벌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심리는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남자로서 조금 우월감을 과시하려는 욕망 이런 것들이 남들보다 좀 강해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우월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존감이 조금 결여돼 있고 스스로 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남들에게 조금 더 내가 강하게 보이거나 세게 보이려고 성적인 이야기를 막 무용담처럼 떠벌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의 어떤 또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농도가 짙은 그런 음란 패설도 서슴지 않고 그냥 하는 겁니다. 저는 그 클럽에 그 가기 싫다고 이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제
괴롭힘이 당하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 씨병사도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죄라면 그냥 잘생긴 게 죄인데 그쵸. 예. 또 꿈이 연예인이라고 그쵸.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잘생긴 신병인 시병사를 데리고 클럽에 가야지 목적이 달성되죠. 일단 둘만 가면 목적 달성이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가면 헌팅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스스로들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야기하면 감히 신병이 거절을 해?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선임병으로서의 어떤 위신이 추락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데에 대한 분노 표출을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잘생긴 병사를 괴롭힌 거죠. 너무 찌질한 것 같아요, 진짜. 시병사한테 포건하거나 머리도 밀치고 냉동식품도 50인분이나 사서 먹게 하고 진짜 정말 끔찍한 행동을 했잖아요. 우리 시병사님의 피해가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임병들의 어떤 강요 때문에 하기 싫은 일들을 내가 계속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그리고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조금 걱정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이 폭행 피해를 당했으니까 신체적 피해는 당연히 있을 거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A급이 병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C 병사에게 저지른 또 만행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처벌을 받나요? 네, 이와 같은 만행은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이 가혹행위도 저희가 징계 처분하고 있는 대상으로 통상적으로는 휴가 단축부터 군기 교육까지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가 굉장히 심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건만으로 형사 입건이 돼서 군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력 행사 가혹행위죄가 있습니다. 이 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인권 침해에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성폭력 범죄면 이제 DNA로 범인을 밝혀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DNA 검출이 안 됐다고 하던데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나요?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건 후에 바로 신고가 되고 조치가 된 건이 아니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신고가 된 건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증거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임기구 같은 거를 사용한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체액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접촉이 아닌 그냥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DNA가 검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시간이 흐를수록 검출 확률은 점점 더 떨어집니다. 피해자가 정확하게 또 범인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DNA가 또 안 나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결국 법 최면 수사로 피해자의 기억을 끌어내서 범인을 밝혀냈잖아요. 그렇죠. 법 최면 수사 너무 신기하고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한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체면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상자들의 기억이라는 게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 기억 자체가 좀 왜곡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저장이 되어 있는데 회상하지 못하는, 인출하지 못해서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게 최면수사 기법이 법체면이라는 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기억을 회상시켜내는 그런 수사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목격자하고 피해자의 기억을 회상하도록 해서 추가 진술 증거를 찾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히프노시스 인터뷰라고 해서 법체면에 어떤 도움을 받아서 진술을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는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 성범죄 피해자는 보통 트라우마를 많이 겪잖아요. 아무리 법체면 수사라고 해도 구체적으로 범죄 피해 사항을 회상을 하다 보면은 혹시 피해자에게 이런 뭐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역시 좀 좋은 질문입니다. 예리했나요? 상처 많이 받네. 어깨가 좀 불나. 부럽네. 성폭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어쩐 억제되거나 억압된 그 기억을 회상시켜서 진술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성폭행 사건은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체면 수사관들은 피해 내용을 회상하게 한 뒤에 NLP라고 해서 심리 치유하는 기법들을 좀 활용을 하거든요.
그 NLP에 나오는 앵커링이라는 치유 기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호전되게 도와주고 있어요. 앵커링이 뭐예요? 앵커링. 앵커링. 배를 정박할 때 닷을 내리는 걸 앵커링이라고 해요. 피해자가 최면에 몰입된 상태에서 트라우마가 올라오면 깨어났을 때도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은 기억 그런 것들을 어떤 암시를 줘서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런 이미지를 닷을 내리는 것처럼 깊이 마음속에 내려주는 거예요. 아, 그게 앵커링이라고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트라우마 없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군요. 이거 좀 신기하긴 한데 꼭 필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법체면 수사로 범인이 밝혀지는 거 보셨죠?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기고 범인은 반드시 잡힙니다. 네. 자, 그럼 사건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A, B 병사 모두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자, 이 둘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어떤 처벌을 저희가 또 볼 수 있을까요? 네,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항거 불능 상태, 즉 만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늠한 사건이기 때문에 특수강간죄가 성립합니다. 근데 이번 사건에서는 2명이 같이 성폭행을 한 게 맞나요? 그러니까 의논하거나 동시에 성폭행을 한 게 아닌데도 합동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법률적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현존하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동이라는 개념이 성폭행을 저지를 때 장소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이제 인접성이 있는 협동 관계를 이루는 걸 포괄하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전후 관계에서 두 사람의 행위가 협동한 게 있기 때문에 특수강간죄가 성립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형량 같은 경우에는 매우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 군에서는 성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교육을 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성적 호기심을 해결하려고 채팅 앱을 하다가 몸캠 피싱 사기당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세상에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성은 거래하는 게 아니다. 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금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한 만일 피해가 발생한다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네, 오늘 사건은 일말의 변명의 여지도 없이 절대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다시는 절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걸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 헬프콜 1303번이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땐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건의 재구성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전체 차렷 경례 행군. 자, 오늘 충성TV 하늘을 누비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드높인 블랙 이글스 특집입니다. 이제부터 블랙 이글스의 매력에 푹 빠질 준비 하셨죠? 네. 창공의 예술가 블랙 이글스 더 알고 싶지 않습니까? 창공에서 펼쳐지는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냐고요? 궁금해요. TV 리모컨이 비병사의 머리로 나왔다. 야, 여자친구랑 뭐 했냐? 어디까지 갔어? 한 사람에 10만 원씩 거두면 되겠다. 이 정도까지 괴롭힘을 당했으면 신고라도 할 법한데.